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은 참 기분 좋은 날이다라고 이제 영상을 올렸던 썸네일을 그렇게 다뤘던 이유를 말씀드렸죠. 영국 컴퓨터 이제 권용욱 사장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꿔서 권유섭 사장이 됐더라고요. 권유섭 사장님하고 이제 같이 일하시는 이제 양 팀장하고 이제 두 분을 초청을 해서 어제 이제 특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궁금했던 가격. 초창기부터 제가 이 영국 컴퓨터 사장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원래는 이제 노드에 대한 거를 알기 위해서 했는데, 서로 간에 이제 얼굴을 보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와 이제 여기 오신 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재밌는 일화가 많이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은 임신생이라 그러면 잘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나이로 40살이죠. 그러니까 아직 젊죠. 그러니까 만 나이로 이제 39살 일이죠. 음, 그런데 이제 얘기를 쭉 하다가 비트코인도 이제 초창기부터 채굴을 하셨더라고요. 초창기부터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해서 권 사장이 한 2만 5천 개 갖고 있었고 이제 같은 동료들끼리 합쳐서 5명의 팀을 이루어서 한 13만 개 정도까지를 갖고 있었나 봐요. 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게임이나 여러 가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세상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좋아서 야, 이거 갖고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다고 해요. 2008년도에 이제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왔고 그전에도 뭐 있긴 있었는데 이제 세상에 드러난 게 2008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720원에 샀대요. 2만 5천 개를. 그리고 이제 920원에 귀신같이 팔아먹었대요. 얼마나 해피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320원까지 떨어지더래요. 와, 폼나죠. 자기가 팔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은 아주 뭐 프라이드가 하늘을 찌르죠. 그리고 지금은 없대요. 근데 아무튼 그때 비트코인에 이제 바르게 됐던 게, 야, 이게 참, 이거 갖고 생태계를 하나 만들면 되겠다. 거래소도 없던 시절, 중국 거래소를 통해서 해야 됐던 시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전송하는데 시간이 막 너무나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2, 3일씩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컴퓨터를 하게 돼서 노드를 하지만 이제 노드도 늦게 했더라고요. 2022년 7월 정도에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권 사장이 원래부터 계획했던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갖고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파이코인이 하더라. 그리고 너무나 잘하더라. 그리고 이런 업계에 있던 사람들끼리는 간절히 바라던 것이었다. 그거를 이제 파이코인이 지금 하고 있길래 파이코인에 아주 푹 매료되어서 있는 형편이다. 이러면서 이제 파이코인의 본질과 가까이 됐던 얘기를 밝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어팀 노드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도 잠깐 해요. 그래서 코어팀이 이제 요즘 이제 정식 노드라는 게 13개 정도가 나왔다 그래요. 수도권에서 3개, 그다음에 호남권에서 6개,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에 이제 몇 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호남권의 초창기에서부터 노드에 밝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이제 노드를 새로 선정을 하는데 기간, 시간, 저 사람이 얼마나 우리와 같이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 노드에 대한 신뢰성을 이제 제일 그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노드라는 게 이제 이게 암호화폐가 노드가 왜 중요하냐? 이거는 화폐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폐 발행이 이게 그렇죠. 위조 발행이 아니고 가짜 발행이 아니고 진짜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KYC 통과된 사람들끼리 검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화폐인지 가짜 화폐인지 발행하는 검증을 노드가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처음부터 이제 노드는 연금 그러면서 제가 공무원 연금, 뭐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뭐 이런 4대 연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 뭐 노드가 자기도 이제 연금으로 생각을 하고 하면 제일 좋겠다. 예, 아주 좋은 얘기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어제 1달러 떨어졌다가 다시 1달러 올라갔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0.31불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에서 그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 그 낙가마 시장 가격이 450원이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제 저도 이 450원이라는 가격은 커피 도사님한테도 한번 들었는데 아무튼 그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0.31달러였는데 뭐 그렇게는 안 되죠. 가치가 이제 바뀌어졌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거래소들이 있는데, 즉,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의 경력으로서 이제 자기가 보기에 지금 파이는 이제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거래소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거래소야 그냥 뭐, 저기 중간에 이제 거래만 해주는 복덕방 같은 데니까, 그래서 진짜 파이의 파트너들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끄트머리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끄트머리에 가서 얘기하는 게 이제 썸네일이었고, 제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짚어봐야 되지만, 이 유튜버, 파이 유튜버들 보게 되면, 파이, 거래소 파이 가격하고 생태계 파이 가격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권의섭 사장은 그거를 비율을 낙가마 가격이랑 낙가마 시장 가격이랑 이제 일반적으로 파이 결제 매장 가격이랑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낙가마 시장 가격 추이도 차트화 시켜서 지금 이제 갖고 있다고 해요. 기억정보 쪽에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놓고 이제 긴 흐름으로 파이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한 달 동안의 차트가 아니라 몇 년간의 이제 차트를 볼 수 있고 비트코인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파이코인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를 봐서 이제 장기적으로 파이코인에 대한 그 확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기를 왜 거래소에 있는 파이와 거래소에서 산 파이와 채굴한 파이의 가격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이제 비교하면서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1년 6개월 전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합법적으로 채굴해서 VPN을 통과했건 어떻게 했건 중국 사람이 합법적으로 채굴해서 KYC까지 통과된 파이코인 가격이 720만 원이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죠. 파이 지갑에 있는 거는. 거래소에 있는 거는 자금 추적이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이 핸드폰으로 채굴해서 자금 추적, 자기 지갑에 갖고 있는 거는 자기 자금 추적이 불가하죠. 물론, 물론 나중에 이런 경우는 국내에서는 안 되죠. 이런 걸 산 사람은 뭐 국내에서 상속이나 증여 때문에 그렇진 않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720만 원에 팔건 7,200만 원에 팔건 그거를 해가지고 뭐 젊은 애가 한 달에 신용카드 한 300만 원 쓰던 애가 한 달에 막 신용카드를 막 3천만 원 쓴다, 3억 쓴다 그러면 당장 세무서에서 조사 나오죠. 한국에서 뭐 집 사거나 차 사거나 하면 조사 나오죠. 그러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돈기신이 붙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키프로스에 있는 자금을 키프로스 밖으로 빼낼 때 비트코인 가격이 수십 배, 수백 배가 올랐던 것처럼 중국에 있는 돈을 외국으로 보낼 때는 외국에 가서 쓰면 되니까 이게 원화로 72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어떤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지갑에 있는 오염되지 않은 파이코인과 거래소에서 산 파이코인은 다르다라는 거죠. 마치 낙가마 시장에서의 가격과 파이 결제 매장에서 사용하는 가격이 달랐던 것처럼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내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한국같이 이렇게 투명한 사회에서는 그렇지만 투명하지 않게 쓸 때는 이런 돈귀신들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권지섭 사장의 1탄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본인의 강의를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거를 누가 회수를 해가냐? 공안들이 회수를 갔어요. 근데 그걸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계정을 KYC 된 사람들 있는데 계정을 샀던 사람들 제가 알기로 3명 있어요. 그 사람들 파이코인 안 합니다 지금. 돈 다 벌었어요. 한 개다 720원. 물론 제 와이프도 김 사장님이 중국 사람이지만 못했어요.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사기니 아니니. 근데 진짜더라고. 와. 맞아요. 맞아요. 진짜 현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파이코인은 이런 거예요. 이슈가 생기면 자금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720만 원도 갈 수가 있고요. 1,000원도 갈 수가 있고요. 2,000원도 갈 수가 있고 10,000원, 100만 원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게 자금 추적이 안 되는 원동력이에요. 그게 파이 브라우저에 있는 내 코인의 순수한 지갑에 들어있는 코인. 그건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거래소에 나오는 물량은 추적됩니다. 왜? 거래소에서 발행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내가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판매도 해야 되고 내가 수익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가치는 조금 달라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래서 산 코인 지갑 옮기면 네, 그것도 추적이 되죠. 따로 하나 거래소 자체에서 트래블이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신원 인증을 하잖아요. OKX라든지 뭐 업비트라든지 비썸이라든지 그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자금 추적을 막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 근데 우리 KYC 자체에서 나오는 거는 공공기관도 파이코인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가 없어요. 왜? 월권행위이기 때문에. 네. 상황에 따라서 파이코인이 가치가 말도 안 되는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물량이 많이 나올 타이밍을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2030년 이후입니다. 멀죠? 멀죠? 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세상이 파이코인이랑 우리 세상을 떠나서 블록체인이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파이코인이 정말 위대한 거 하나. 시총 10일이에요. 말도 안 돼요, 진짜. 네. 만약에 지금 계속 파이코인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우승택 교수님 여기 방송하신 거 봤지만 매수 세력이 많아진다라는 걸 제가 봤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희 회원분들은 저만 믿고 있어요. 0.31이 제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0.31 오기만을 제발. 예. 그래서 이미 매수하신 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물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40%가 되든 50%가 되든 대신에 지금 많은 거 투자했다면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씩 사모으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채굴하는 데 있어서 뭐 고래가 나오고 플랑크톤 나오고 뭐 미생물 나오고 뭐 하잖아요. 아직까지 세력은 없습니다. 그때 물량 정리됐을 때 그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력이 나올 거예요. 그게 기업이 됐으면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솔직히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작자가 파이코인을 해서 도전에 실패했어요. 근데 파이코인으로 가서 P2P 물물거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딱 던져놓으면은 가격 올라가겠지만 엄청나게 큰 파장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파이코인이 조금 더 무서운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조금 더 지옥을 봐야 됩니다. 조금 더 지옥을 봐야 돼요. 조금 더. 그 지옥을 봐야 저처럼 매수하는 사람 세력들이 한 번에 들어와요. 그때 저희 용코 컴퓨터도 컴퓨터만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을 해서 생태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물건을 판매하고 파이코인으로 해서 모든 거를 구매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게 제가 목표로 했기 때문에 용코 컴퓨터 시작을 했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스토어
그런 개념과 비슷하게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조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파이코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하나의 가치가 100만이 될 수도 있고 200만이 될 수도 있고 10원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마음들어서 조이고 그러지 마세요. 막 목 매달리고 막 미친 사람 마냥 막 파이코인 떨어졌다고 막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진짜. 파이코인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제가 확신하게 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 회원 중에 서땡식이라는 님 회원분이 계세요. 제가 25,000개 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12만 원에 160개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 사람이 지금 40개 들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120개는 어떻게 됐을까요? 8천만 원일 때 100개를 팔고 1억 5천일 때 나머지를 팔고 나머지 40개 들고 있는 거예요. 돈 벌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돈 벌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그 사람들이 돈을 벌는 시장이 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을 바라지 마시고 이 시장과 경제 상황이 좀 움직여질 거예요. 5월 달부터 라금 물량 때문에 지갑 이동하는 개수가 엄청나게 대량으로 이동되는 모습이 포착이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우리 건강식 드시고, 저도 죽겠지만 이제 우리 건강하게 오래. 지금 사실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의학 기술이 좋아져서 백세는 그냥 다 하는 거라서 좀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마음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갑자기 인사드리러 왔지만 갑자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게 된 것도 참 좀 어안이 벙벙하긴 한데, 노드 컴퓨터 같은 경우는 파이코인이 있으면, 블록체인이 있으면서 노드는 무조건 필요한 존재입니다. 심장 같은 존재예요. 노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드를 안 하고자 하시는 불평인 사람도 많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 뿌리쳐 치우고 여러분들도 좀 정신력으로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파이코인의 미래를 막 이게 아니라 좀 차근차근 보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3개월 동안 유튜브 방송을 못했어요. 3월 달부터는 저희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주 3회 진행을 할 거라서 앞으로 저도 오승택 박사님 많이 응원할 거고 저희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있으신 분들 많이 배우러 오신 분일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시는 넓은 안목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혹시 계신 분 지갑을 털린 네. 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걸 가지고 계신 지갑을 털리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국기 게임 많이 하셨어요. 국기 게임 많이 하셨고 비밀 구조를 자꾸 어디다 갖다 붙여요. 거의 대부분 모른다고 하지만 제가 또 그 추적 잘하거든요. 진실의 방울에서 막아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갑의 비밀 구절은 절대 건들지를 마세요. 그것만 안 건들면 돼요. 그것만 안 건들면 지갑은 어디다 뿌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갑이 어디 뿌려졌다 그러면 제 계정이 제일 먼저 털렸어야 돼요. 왜냐면 저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파이코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갑만 잘 가지고 계셔도 비밀 구절만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되는데, 근데 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인데 만약에 해킹을 당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으로도 해킹이 당할 거예요. 첫 번째는 2차 마이그레이션을 기점으로 봐야 돼요. 1차의 물건이 싹 다 빼앗이 없는 사람은 아예 새로 시작을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조금씩 빼가는 게 있어요. 조금씩 하루에 한 개씩 막 2개씩 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지갑을 바꾸셔야 됩니다.
언제? 파이코인 메인넷 지갑으로 만든 다음에 그 새로운 지갑을 만들고 1차 맨 처음에 만든 지갑 있잖아요. 1차 만든 지갑을 내가 KYC 되고 마이그레이션 되는 날짜에 밤새도록 들어갔다가 내 지갑에 들어온 순간 바로 새로 만든 지갑으로 이동하셔야 돼요. 바로. 방법이 이제 한 사람 또 낙원 물량이 네. 지갑 만든 새로운 지갑 만든 낙업이 새로운 만든 지갑으로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그게 안 되지. 그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지갑을 냅두고 2번 지갑을 만든 다음에 맨 처음에 만든 원주소에 있는 지갑에 라금 물량이 들어오자마자 2차로 바로 이동시켜야 돼요.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 들어갑니다. 3번 안에 보면 이 지갑으로 이 새로운 지갑으로 네. 들어갈 것을 뭐 확인합니다 하고 네. 써 있던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KYC 됐고 1차 마이그레이션 됐는데 그게 하필 1번 지갑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2번 지갑을 새로 만드셨어요. 네. 그러면은 2번 지갑으로 그 물량이 안 들어가고 1번 지갑으로 들어갑니다. 인증된 코인이 그러니까 새로 만든 지갑을 인증을 2차로 했어요. 그럼 2차 마이그레이션 때 물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갑에는. 2차 때는 들어가고 2차 때는 새로 만든 지갑으로 들어가고 1차 때는 이미 첫 번째 계좌로 인증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이동해서 바로 당겨야 되는 이쪽으로 그냥. 예. 네, 바로 당겨야 돼. 그래서 그날은 잠도 주무시지 마시고 그냥 이만 보고 있어요. 이만 보고 바로 이동 시켜야 돼요. 그 날짜가 나와 있어요. 그 마이그레이션 날짜 보면은 락업 기간 날짜가 나와 있어요. 그 날짜 보셔야 되고. 네. 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 날짜에 무조건 풀립니다. 그 날짜에 무조건 풀립니다. 자,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지금 비밀 구절 수기로 적으시는 분 많으시죠? 손. 수기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수기로 적으면은 종이가 오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걸 하신 분은 코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이사 가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우리 다이소 같은 데서 보시면 USB 메모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메모장 하나 만든 다음에 지갑이랑 비밀 구조를 복사를 해서 메모장을 복사해 두세요. 그 똑같은 USB를 5개를 가지고 계세요. 5개를. 이 USB라는 것도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 OTP USB라고 따로 있어요. OTP USB. OTP USB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휴대폰으로 바로 연동이 됩니다. USB란 매체 자체는 온라인이랑 연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꽂지 않으면은 해킹 당할 수가 없어요. OTP USB라고 있는데 거기서 메모장을 눌러놓고 지갑이랑 비밀 구조를 넣고 5개를 복사를 해놔요. 똑같이. 그리고 나서 그걸 꽂은 다음에 그러면 메모장이 다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 드래그를 해가지고 바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그것도 불안하다. 자, 개인용 금고 사시면 됩니다. 개인용 금고 사서 돈도 없지만 그 안에 USB 5개짜리 넣어두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하드죠. 저장 공간. 근데 그 OTP USB는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OTP, 그러니까 USB는 컴퓨터에 꽂는 USB. 예. OTP는 휴대폰으로 연동해서 바로 할 수 있는 USB가 있어요. 그거 어디서 삽니까? 그 인터넷에서 OTP USB라고 치면 나와요. OTP. 예. 예. 휴대폰에 꽂는 거 나와요. 휴대폰에 뭐 5핀짜리도 있고 10타입도 있어요. 단톡방에 올리세요. 그러면 우리 김 선생이 단체로 주고. 네, 그렇게 하시면 휴대폰이랑 바로 연결해서 메모장을 수기로 쓸 필요도 없고 나도 모르게 글자 하나만 잘못 적으면은 비밀 구조 나라시 하시는 분은 엄청 많이 봤어요. 수기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찾지도 못해요. 예. 또 말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를 링크 그
저기 파이코인 캐지를 네. 또 사거나 그런 거를 다른 데로 옮겨놓는 하드 원래 네. 그거는 또 어디서 삽니까? 하드 원래 하드 월렛? 네. 하드 월렛. 아직 파이에서 지원 안 합니다. 그 하드웨어. 예. 아직 예. 안 하는 거죠. 예, 예. 아직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방제될 일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비밀 고절하고 파이코인 로그인 코드를 넣을 때 비밀번호를 또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휴대폰 인증 다 하셨죠? 휴대폰 번호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휴대폰 번호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못 찾아요. 예. 휴대폰 번호를 생각도 없이 그냥 바꿨다가 만개 2만 개 날리신 분도 수두룩 빽빽해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 예, 말씀하세요. 네. 노드 설치? 네. 그거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라서. 예. 그러니까 저도 원래 우리 권 사장님한테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죠. 우리는 무조건 젊은 사람들한테 아부를 해서라도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오늘 얼마나 좋은 가르침이 많이 나와요. 저는 사실 실제로 홍보하러 온 게 아닙니다. 홍보하러 온 게 아니고 네. 12시에 일정. 그래서 저기 우리 우 사장님 지금 질문해 주셨고 또 이분이 근데 지금 쓰는 말이 서울 말이에요? 경상도 말이야? 내가 이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도 못 알아. 원래 경상도 말 내가 잘 못 알아듣지만 서울 말이야, 경상도 말이야 이게. 전라도도 섞여 있고 경상도도 섞여 있고. 이게 내가 나중에 다시 들을 때 1.25배로 늘려서 들어야지. 엄마. 짬뽕네 짬뽕. 예. 제가 하나 또 좀 보고 싶어요. 또 궁금하신 지금 제 친구가 이렇게 뭐 해킹을 당했 네. 해킹을 당했는데 그거를 그만 바꿔야 된다는데 휴대폰을 바꾸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휴대폰 인증을 다른 사람이 타인이 휴대폰을 인증을 해버리면 우리 그 코인을 못 찾습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번호로요? 네. 휴대폰 인증을 해서 파이코인 로그인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번호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제가 원래 A라는 번호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A라는 번호를 쓰고 있었는데 B라는 번호를 바꿨습니다. 근데 A라는 번호가 공중에 뜨겠죠. 이 번호가 다른 C라는 사람이 잡아버리면 내가 B라는 사람이 A 번호를 인정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C라는 사람이 A라는 번호를 인정을 해서 이 사람은 비밀번호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코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나온 게 이메일 인증이 나왔습니다.